이러한 그 GPU 모델, 이러한 구조, 바로 조금 전에 설명한 GPU 구조를 가지는 그 프로세서로서 이제 GPU가 제일 처음 나온 게 이제 내가 알기로는 바로 2007년경에 엔비디아에서 이제 이러한 지포스 8800 GTX 항상 이제 그 엔비디아에서 GPU가 나올 때는 이게 코드 네임이 있는데 요즘 나온 자동차 코드가 아니라 이 GPU 모델에 대한 코드예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엔비디아 쪽에서 이제 자랑스럽게 자기네가 이런 GPU를 만들었다. 근데 뭐 비슷한 시기에 AMD, 옛날 ATI에서도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지는 GPU가 나왔고요. 그래서 Unified Shader Architecture다. 이왕 GPU 얘기를 하니까 그 혹시 기억한지 모르겠는데 요거 나오기 이전에 GPU가 이런 구조 강의 슬라이드 앞에 있는데요. 그냥 이런 거 얘기했다라는 걸 보여서 조그맣게 그림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있는데 그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리얼타임 렌더링에서는 앞부분에 대해서 뭐 3차원 공간을 구성하는 꼭지점에 대해서 똑같은 계산이 일어나고 또 걔네들 구성된 삼각형에 대해서 똑같은 계산이 일어나고 또 삼각형이 픽셀들로 쪼개졌을 때 픽셀들에 대해서 색깔의 계산하는 똑같은 계산이 일어나고 그런 거를 처리함으로써 한 장의 프레임, 렌더링 이미지를 만든다 그랬는데 이전의 GPU에서는 꼭지점이나 삼각형을 처리해주는 로직하고 걔네들을 삼각형으로 쪼개주는 로직하고 픽셀로 삼각형들을 픽셀로 쪼개주는 로직하고 쪼개진 픽셀들을 처리해주는 로직들이 다 달랐어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일어나는 로직도 다 달랐고요. 그래서 그 처리하려는 데이터에 대해서 그 이전 GPU들은 그 처리해주는 로직들이 다 이렇게 달랐거든요. 근데 2007년경에 이제 이 GPU가 나오면서 이런 vertex shader, geometry shader, fragment shader 이런 거를 통합을 한 아키텍처. 그래서 이런 구조가 나왔죠. 그래서 어떠한 계산이건 똑같은 형태의 프로세서에서 처리한다. 여기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조그맣게 SP라고 되어 있죠. SP. Streaming Processor. Streaming Processor. 아까 한 덩어리를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서로 했고 그래서 그 아까랑 그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서 스트리밍 지금 이거는 이제 엔비디아니까 엔비디아 용어를 쓰겠습니다.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서 그리고 각각가 몇 개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있죠? 여덟 개. 그 다음에 각각의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서는 이 엔비디아에서는 스트리밍 프로세서 SP. 근데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그 P라는 게 몇 개가 박혀 있냐면은 4개, 4개, 4개에서 16개. 하나의 P2 그룹에 16개의 P가 있고요. 그러한 P 그룹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고요. 그래서 16 곱하기 8 해서 총 128개의 프로세싱 엘리먼트. 이제 엔비디아 용어로 코어, 각각의 프로세서를 이제 코어라는 128개 코어짜리 128개 코어가 붙어 있지만 각각의 16개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을 하는 그러한 그 8개의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서 오픈CL 용어로 컴퓨트 유닛 8개의 컴퓨트 유닛으로 구성된 GPU가 처음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제너럴 퍼포스 컴퓨팅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했지만 사실은 지금에 비하면 아직도 그 그래픽 계산이 중요한 프로세서니까요. 뭐 지금도 GPU가 그래픽 계산은 매우 중요한 거고요. 근데 이러한 각각의 서로 다른 하드웨어적인 로직을 가지고 있던 계산들이 이제는 이런 서로 다른 벌텍스, 지오메트리, 픽셀을 처리해주는 태스크를 나눠서 이만큼의 태스크는 여기서 수행시키고 요만큼의 태스크는 이렇게 요만큼의 태스크는 여기서 수행시켜라 하는 이제 그러한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이게 이 시기에 요 GPU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이렇게 좀 어떤 특별한 아주 그 어떻게 보면 이거는 특수한 프로세서였잖아요. 원래 GPU는 렌더링 계산을 빨리 하기 위한 아주 특별한 프로세서입니다. 워낙 플로팅 포인트 연산이 많으니까 그거 가속하기 위해 만든 건데 이런 식으로 보편적인 구조로 가면서 이제는 이런 그래픽 계산뿐만 아니라 아까 앞에서 얘기한 심디 형태의 병렬성이 있는
CMD 형태의 병렬성이 있는 그런 대용량 계산을 얘로 가속하자. 2007년도 당시 128개나 프로세서를 조그만 GPU에다 꼽아놨는데 이거를 꼭 그래픽 계산 말고 그래픽 외 그래픽이나 멀티미디어 말고 다른 쪽의 계산에도 계산하자 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온 개념이 GPU General Purpose GPU Computing. 그래서 이세돌이 바둑 둘 때도 GPU가 쓰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프로세서가 있고요. GPU가 어떤 CMD 형태의 병렬성 있는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기 위한 어떤 현실적인 모델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측면이 있어요. 과연 항상 우리가 작성하는 프로그램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그 코딩해준 그 프로그램이 단순한 컨트롤 플로우만 돼 있을까? 모든 프로그램이 이렇게 어사인 문장만 있으면 세상이 참 편해지겠죠. 1학년 때 C 언어 배울 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랑 어사인 문장만 가르치면 되잖아요. 그죠? 어사인먼트 스테이트먼트 어사인 문장만 가르치면 되는데 세상이 그렇지가 않죠. 이렇게 if 문장도 있고 while 문장도 있고 for 문장도 있고 뭐 go to 문장도 있고 컨트롤이 단순하게 쫙 프로그램이 시작해서 컨트롤이 이렇게 쭉 내려가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수행을 하면서 컨트롤 쑥 내려가서 갑자기 뒤로 이렇게 가서 또 이렇게 수행을 시키다가 다시 한번 뒤로 갔다가 또 이렇게 앞으로 오다가 갑자기 고투 해갖고 이렇게 가는, 그게 우리가 수행한 프로그램은 그렇게 돌잖아요. 컨트롤이 말하자면 난잡하게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물론 이제 심플 컨트롤 플로우를 낳게 코딩하는 게 또 기법이긴 하지만 이렇게 가장 좋은 건 이렇게 단순하게 쫙 그 한 줄 컨트롤이 프로그램이 수행을 시키면서 인스트럭션이 한 줄 쭉 내려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지만 어떻게 모든 프로그램을 그렇게 짜겠어요? 가급적 그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하지만 쭉 가다가 브랜치가 일어나서 또 가다가 또 이렇게 브랜치가 일어나서 쭉 가다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인스트럭션이 수행되는 컨트롤 플로우에 이제 이렇게 단순한 것만 갖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if 문장이 있다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데이터, 아까 X와 Y 데이터를 가지고 Z 데이터로 이렇게 컴바인하는 게 다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if 문장이 있어요. if 문장이 i번째 태스크가 그 여기 이 값이 0보다 크면은 이렇게 두 어레이를 컴바인하고 0보다 작거나 작으면 이렇게 컴바인하라 하는 이라면, 이렇게 단순하게 컴바인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현재 이러한 그 구조에서는, GPU 구조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M개, M개 태스크로 이루어졌다고 쳐봐요. 그래서 M개. 그러면 이거를 처리해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뭐 이외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CMD 형태로 간다 그랬을 때, 지금 태스크가 0부터 M까지 쫙 있는데 각각의 태스크들에 대해서 이제 독립적인 계산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일단 최소한 개념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개념적으로요. 그러면 이제 각각의 0번 데이터 레인을 처리해주는 프로세서, 1번 데이터 레인을 처리해주는 프로세서, 2번 이렇게 있다 그랬을 때 각각의 자기에 해당하는 이 값이 0보다 크면 두 가지로 나눠지죠. 그래서 봤더니 0번 태스크, 1번 태스크, 3번 태스크, M-2번 태스크는 자기 주소에 대해서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2번, 4번, 5번, M-1번 태스크는 0보다 작거나 작더라. 그러면은 이제는 CMD 형태의 엑스큐션 모델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왜? CMD라는 거는 모든 태스크에 대해서 똑같은 인스트럭션을 수행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락스텝 형태로 탁탁 군인이 발맞춰 가듯이. 근데
이제 해당하는 태스크마다 어떤 태스크는 이러한 명령을 수행을 시켜야 되고 어떠한 태스크는 이러한 명령을 수행을 시켜야 되죠. 그러면 아까 처음에 앞에서 제일 처음에 얘기한 그 CMD 형태의 execution 모델하고는 좀 뭔가 다르잖아요. 원래 이상적인 개념은 모든 태스크에 대해서 똑같은 인스트럭션이 착착 계산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문제는 매스킹을 합니다. 매스킹. 그래서 처음에 이에 대해서 그 동시에 착하고 그 비교를 한 다음에, 그러면 어떤 애는 참인 애들이 있고요. 어떤 애들은 거짓인 애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이 병렬적으로 일어나던 계산이 시어리얼라이즈가 돼요. 시어리얼라이즈가 돼요. 어떻게? 처음에 일단 0인 애들, 이게 true인 애들만 이렇게 놔두고 false인 애들, 이게 false인 애들은 masking out을 해요. masking out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얘가 심드 형태로 착 계산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단 masking out 된 애들에 대해서는 그 효과가 적용이 안 되는, 반영이 안 되는 거죠. 바로 원래 심드 형태에서 락 스텝으로 촥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얘네들에 대해서는 막혀 있는 거죠. 그 결과가.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효율이 떨어지죠. 왜? 모든 프로세서가 동시에 발바닥에 땀나게 열심히 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멈춰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할당된 프로세서들은 멈춰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효율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어쨌든 그렇게 처리를 하고요. 그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반면에 이게 true인 애들만 매스킹 아웃하고 나머지 애들에 대해서 똑같이 또 처리를 동시에 쫙 해줘요. 요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역시 이게 계산이 되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형태의 이제 효율이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한 번에 쫙 돼야 될 게 이거 수행하자고 막아놓고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수행시키자고 막아놓고 이해하는 거. 그래서 한 번 해야 될 게 두 단계에 걸쳐서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각 단계에 대해서는 자기의 영향, 지금 해당이 안 되는 영역은 매스킹 아웃 되니까 그 지역에 있는 애들에 대해서는 프로세서가 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효율이 쑥 떨어지게 되는 거죠. 언제? 이런 인스트럭션을 수행시키는 컨트롤 플로우가 심플하지 않고 브랜치가 일어났을 때는 바로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효율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이런 병렬 GPU에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수행시키면 이런 if 문장이 생기면 결국은 이거 한번 수행시키고 이거 한번 수행시키는 거예요. 이러한 형태로. 그러면서 놀고 있는 애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그러니 if then else 안에 또 if then else 있고 if then else, 굉장히 복잡한 if then else가 있으면 굉장히 이제 병렬 처리 관점에서 효율이 떨어진다는 건 염두에 이제 보이죠. 그래서 그러한 if 문장을 어떻게 하면 잘 처리할 건가가 또 이제 중요한 어떤 고급 그 GPU 프로그래머의 어떤 이제 경험을 얻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우리가 브랜치 없이 코딩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if 문장, for 문장, while 문장, 뭐 go to 문장 그런 거 없이 코딩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급적 GPU 관점에서 이런 병렬 처리 관점에서 그 효율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 아까 여기 이제 각각의 이 태스크들을 보면 그 각각의 태스크들이 이제 수행되는 컨텍스트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이론적인 아주 이상적인 CMD 모델에서는 모든 태스크들이 컨텍스트가 다 동일했어요. 물론 다 동일한 게 아니라 이제 같은 흐름으로 갔죠. 물론 이제 각각의 그 프로세서에서 돌고 있는 이 태스크들이 뭐 나는 0번째다, 1번째다, 2번째다, 그리고 0번째 태스크가 사용하는 레지스터들, 1번째가 사용하는 레지스터들이 다 달렸는데 그래도 동일한 느낌으로 착착착 갔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상태로 가면 프로그램 수행시킬 때 예를 들어서 여기 수행시키면은 얘 같으면은 요 부분을 지금 처리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얘 같으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쭉쭉쭉 가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매스킹 아웃하고 요거를 수행시키는 그 시점을 보면 0번이나 1번 그 태스크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수행하고 있는데 2번이나 4번, 5번 태스크 같은 애들은 아직 정지해 있는, 여기까지 오지 못한 정지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제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각각의 태스크들이 어디를 수행시키고 있는지 그것들이 다 엇갈리게 되잖아요. 지금까지 이상적인 심드에서 모든 게 착착착 줄 맞춰 오던 게 아니라 이게 간단하지만 뭐 if 문장이 복잡해지면은 각각의 이 태스크들이 나는 지금 어느 지점에 멈춰 있다. 나는 지금 어느 지점에 계산을 하고 있다. 나는 지금 어느 지점에 매스킹 아웃돼서 멈춰 있다. 그게 다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이상적인 심드가 아니라 이제 각각의 그 태스크들을 스레드, 멀티 스레드라는 개념을 붙이게 된 거죠. 멀티 스레드라는 개념이 자연스럽게 붙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멀티 스레드들이 동시에 똑같은 지점을 수행시키는 게 아니라 어떤 스레드는 어디까지 수행이 돼 있고 어떤 스레드는 어디까지 수행이 돼 있고, 그래서 각각의 스레드들이 컨텍스트를 가지고 이제 돌게 되는 이 이상적인 CMD 모델의 멀티 스레딩 개념이 이제 자연스럽게 붙게 되는 거죠. 우리 한번 아까 앞에서 살펴본 그 보편적인 GPU 모델을 보면은 아까 뭐라 했어요? 몇 개 안 되는 프로세싱 엘리먼트 그룹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태스크 그룹을 이렇게 할당을 하는데, 한 프로세싱 엘리먼트 그룹에 들어갈 수 있는 태스크 그룹의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애들이 이제 몇 개씩 되는 대로 들어가면서 수행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애는 다 수행돼서 빠져나왔는데 어떤 애는 아직 프로세싱 엘리먼트 그룹에 배정도 안 된 애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현실적으로는 각각의 태스크들이 어디를 수행시키고 있는지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각각은 이제 우리가 스레드 형태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멀티 스레딩, 컨텍스트 이 개념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현실적인 GPU 모델은 SIMD 모델이 아니라 이제 SIMT 모델이 되는 거예요. Single Instruction Multiple Threaded, Multiple Thread 또는 Threaded 그 모델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모델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보겠지만 아까 처음에 얘기한 이상적인 SIMD 모델이 아니라 각각의 태스크들이 지금 나는 어디까지 처리하고 있다, 나는 어디까지 처리했다 서로 다를 수 있는, 이상적으로 모든 애들이 발맞춰서 락스텝 형태로 가는 게 아니라 각각의 태스크들이 서로 다른 스레드를 해서 서로 다른 컨텍스트 상황에서 갈 수 있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SIMD 형태로 가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그러한 이제 컴퓨팅 모델이 이제 SIMT 모델이 되는 겁니다. SIMT 모델. 그래서 이게 이제 GPU의 병렬 처리, 엑스큐션 모델이 이제 SIMT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GPU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에 오픈CL을 수행을 시킬 수 있는 환경을 이제 구축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캠퍼스에 뭐 나나 조교가 이제 공지를 할 거예요. 공지를 할 건데 일단 거기 보면은 대략 이런 이름에 이제 readme 파일을 올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기술한 방식대로 오픈CL을 이제 설정을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생각하는 실행 환경은 윈도우스 10,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2019, 그 다음에 GPU는 AMD나 NVIDIA나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설치 파일에서 기술한 대로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가 AMD GPU를 장착하고 있다, 또는 NVIDIA GPU를 장착하고 있다, 뭐 상관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환경에서 일단 설치를 해서 내가 오픈CL 프로그램을 코딩을 해서 돌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바랍니다. 오픈CL은 맥 환경에서 도는데 일단 이 수업에서는 맥 환경은 빼겠습니다. 또 나중에 여러분들 작성한 프로그램을 또 조교가 수행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좀
그 여러 가지 환경에서 하기는 좀 쉽지 않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윈도우스 10, 비주얼 스튜디오 2019, 그 다음에 뭐 GPU는 AMD나 엔비디아 GPU 상관이 없는데 뭐 대부분이 뭐 엔비디아 GPU를 장착한 뭐 노트북이나 PC를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AMD 아무 문제 없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얘기할 거는 이제 오픈CL,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환경을 구축한 다음에 또 역시 사이버 캠퍼스에 공지하는 이 예제 코드를 가져다가 한번 여러분들이 컴파일해서 돌려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려보면 자신의 그 PC에 그 GPU에서 돌아가는 오픈CL 버전과 그 다음에 자신의 GPU에서의 어떤 자신의 GPU에서 바라보는 오픈CL의 어떤 캐퍼빌리티, 오픈CL의 캐퍼빌리티라는 게 이제 쫙 이렇게 출력해주는 코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그 프로그램을 수행시켜서 내 PC에 그 GPU가 어떠한 캐퍼빌리티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리고 오픈CL 같은 경우에 지금 오픈CL 스펙이 3.0인가까지 나왔는데 우리는 뭐 3.0까지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우리 처음 배우는 거니까. 그리고 오픈CL 3.0을 지원해주는 드라이버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을 거고 이제 오픈CL은 이제 그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1.2 버전 1.2, 그 다음에 뭐 2.0이나 뭐 1.1이나 그러니까 오픈CL 1.2와 또 한쪽은 오픈CL 2.0, 2.1, 2.2 정도. 그러니까 오픈CL 버전이 1.2와 또는 2.0, 2.1, 2.2 정도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수업에서는 기본적으로 1.2에 있는 내용부터 할 거예요. 1.2와 2.0 부분의 거의 차이는 더 고급 기능이 들어간 건데 지금 우리가 그 고급 기능까지 뭐 다 하면 좋겠지만 일단은 1.2에 있는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엔비디아 GPU에서는 오픈CL 1.2만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나는 2.0이 지원 안 되면은 좀 문제가 있을까?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오픈CL 1.2만 지원이 되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엔비디아 GPU들은 아마 대부분 1.2까지만 갈 거고요. 아주 실험적으로 드라이버가 2.0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베타 버전인지 지금 배포가 된 건지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많은 경우 아마 엔비디아 GPU 같으면은 1.2 뭐 그다음에 스마트폰 같은 모바일 GPU 같으면 아마 2.0까지도 되고 AMD GPU에서도 2.0까지 되는 것들이 있고요. 근데 오히려 엔비디아는 자기네들은 쿠다를 밀어야 돼서 그런지 그런 쪽으로 이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는 뭐 여러분들이 AMD GPU를 쓰건 뭐 엔비디아 GPU를 쓰건 저기 오픈CL 1.2만 돌면 이 수업을 듣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목표가 1.1에도 정확하게 알면은 좋은데 사실 그 양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하는 데까지 시간이 되는 선에서 여러 번 얘기하지만 수치 컴퓨팅이라는 거, 계산량이 많을 수도 있다라는 거, SIMD 형태의 병렬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GPU로 가속할 수 있다라는 거, 오픈CL로 써서 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 그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업을 통해서 잡는 게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테일한 건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얼마든지 최신의 거를 공부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공부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게 이 수업에서의 이제 목표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번 뭐 제출할 필요가 없는 숙제니까 여러분들이 가급적 빨리 오픈CL을 구축해서 내가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이제 구축을 빨리 해보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GPU 모델에 대해서 이제 지금 아주 큰 그림부터 위에서부터 쭉 내려가면서 이제 GPU 컴퓨팅을 수행해주는 그 GPU 프로세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CPU하고 GPU는 이제 다른 프로세서거나 하는 거를 이제 간략하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근데
오늘은 숙제도 있고 하니까 5분 일찍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계속 하겠습니다.